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외치고,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 이런 말들을 밥 먹듯이 쓰지만 그 개념사를 추적해 보면 그죠, 그 의미가 결코 한 사람이 파롤로 사용해서 고정시킬 수 없을 만큼 다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자유민주주의조차도 제대로 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뒤엉켜서 그 의미가 발전해 왔죠. 그래서 대부분의 저쪽 보수 쪽에서 쓰는 자유민주주의는 혁명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켜. 그런데 오늘날의 21세기의 민주주의까지 도달하기까지는 그죠, 혁명이 없었으면 민주주의는 이런 형태를 띌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민주주의의 가장 프로토가 될 수 있는, 원형이 될 수 있는 그 개념을 찾는 데에 있어서 그리스 사회의 폴리스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제라고 하고 막 이러잖아. 다 사기치는 거죠. 거기에는 여성도 없고 노동자, 그 당시에 노예들은 제외되어 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야? 오늘날 통용되는,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제도 아니었다고,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 용어의 통일성은 어느 한 사람이 규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용어라고요, 민주주의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없었다, 마키아벨리, 로크, 루소, 몽테스키에 이런 철학자들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날에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형성되었을까? 이것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 제도죠, 그죠? 이념이 아니라고. 이념보다는 제도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광의적으로는 보통 초등학생들이 민주주의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죠, 그죠? 교과서적으로 한 국가의 주권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국가에 속하는 전체 국민에게 있음을, 그래서 국민 주권에 근거하여 정치 행위를 하는 것, 이런 정도겠죠, 그죠? 이게 가장 광의적인 그러한 민주주의 개념의 기본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 여러분, 히틀러도요, 가장 인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언제나 독재가 될 수 있고요, 바 정치를 통하여 도그마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던 거야.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잖아, 여러분. 헤겔이 그거를 막 부러워하면서 벨트 질레 세계 영혼이라는 그 용어를 막 붙이잖아. 아, 세계 영혼이 나타났다.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경탄을 금하지 못하면서 정신현상학을 출간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전에는 평민 출신의 군인이 황제가 된다?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죠? 만약에 프랑스 혁명이 없었다. 그리고 미국 혁명이 없었다. 그냥 영국 의회 제도만 갖고 민주주의가 오늘날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을까? 마르크스가 없었다면 과연 노동자들의 주권을 오늘날과 같이 포함시켜서 민주주의가 고민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변화해 오면서 계속 수정된 개념이에요. 물론 대한민국에서만 발전된 민주주의 형태가 있죠, 그죠? 물론.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하게 투표를 통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그 권리 안에서 선출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독재를 할 수 있는 거야. 히틀러, 뭐 다양한 지도자들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의 주권을 위하여 국가의 제도를, 그죠? 나중에는 뭐 계급 없는 사회까지 간다 그러잖아.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주도했던 레닌, 정말 똑똑하죠, 그죠? 레닌은. 지도자들 중에, 그런데 그 제도가 나중에 도그마틱해져서 독재국가 비슷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쓰는 공산 전체주의에서 그 공산이란 단어는 북한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프랑스나 독일에는 사회당이나 공산당이 있고 영국에는 노동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해서 동일하게 정치 행위에 참여하는 그러한 정상적인 당들이라고. 그런데 북한을 이런 공산당이나 사회당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북한이 무슨 공산당이야? 이상한 괴물 독재도 아니고 이상하게 된 거죠. 김일성, 참,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이어지는 세습 독재, 희한한.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공산 전체주의 할 때는 6.25 이후에, 그죠? 뭐 간첩도 있었고, 뭐 다양한 그러한 냉전 시대에 어떤 다툼이 있었잖아. 그래서 국가 전복 세력 하면서 그게 통용됐다고요. 실제로 이것은 문제가 됐었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게 이상하게 민주당하고 연결이 된 거야. 왜냐하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그 정책이, 그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하여, 북한은 우리와 같은 동포잖아. 그래서 통일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통하여 통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지금 뭐 국힘은
그게 아니라 대개 국힘이 쪽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북한과의 관계는 냉전적이죠. 그죠? 그래서 대화를 하지 않고 이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국민들을 자극하고 소모전을 벌이는 그런 방식인 거야. 그래서 21세기에도 간첩이 어떻고 북한과 내통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태원의 그 끔찍한 역사가 그죠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윤석열은 지금도 그래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자기 정권을 교란시키기 위하여 이태원의 그 많은 사람들을 사고를 통하여 하늘나라로 가게 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다양한 민주당 역시도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야. 이런 것들이 이제 극우 쪽의 어떤 유튜브나 뭐 다양한 그런 곳에서는 상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을 지배하는 게 이 북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고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들은 직접적으로는 북한과 내통하진 않지만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처음 듣는 사람들 많을 거야. 실제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런 그죠? 21세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 정신세계가 세계관이 정말 사람에겐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들은 간접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공산 세력에 여기서 공산은 북한이에요.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 그 전에도 그랬어. 그러니까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지금 이재명까지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이 세력은 북한과 내통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끔찍하지 않나요? 아니 김대중이가 뭐가 아쉬워서 저 북한에 저런 세력하고 합쳐서 대한민국을 전복할 일이 뭐가 있어. 이게 말이야. 말도 안 돼서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이렇게 투표를 한 자 역시도 이들이 볼 때는 뭐야? 공산 전체주의 세력인 거예요. 이들의 역사관에는 이런 게 있어.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면 이제 비로소 신의 나라와 같은 해겔의 절대지의 세계가 도달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내가 초인이 돼서 이 운명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총대를 메서 이걸 바꾸겠다. 코미디지 정말. 여러분 이런 생각을 21세기 하고 있다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 대한민국의 극우 보수들의 사고 속에 실제로 이 사고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비상계엄령에 대하여 그죠? 끔찍하지 정말. 지금 국회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많은 사람들 역시도 이들은 어떻게 보는 거야? 공산 세력이 지령을 내려서 대한민국을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 아니 그러면
김대중 때 정권을 잡았을 때 이미 전복을 시키지, 이걸 그냥 살살 놔둬서 천천히 전복을 시키나? 이걸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우매한 민중을 기만하고, 그죠? 자기들의 권력을,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믿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걸 이용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가스라이팅 중에도 보통 가스라이팅이 아닌 거야. 이걸 실제로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도 도그마틱해진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도, 그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니까 뭐 투표하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 행위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 가끔 잘못할 때는 뭐라 그러면 된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가 도그마틱해져서 파시즘으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포퓰리즘으로도 빠지고, 그 다음에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권을 잡아서 국민을 억압할 때도 있어.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서구에는 공화제와 민주제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유주의를 갖고 다양한 방식의 해석학적 논쟁을 벌이면서 정치제도는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각 사람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다를 정도로 복잡한 개념이라고. 그런데 이런 걸 그냥 도그마틱하게 나는 자유주의자야. 뭔 자유주의자야? 무슨 자유주의냐고. 윤석열이가 생각하는 그 자유에는 나는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게 누구를 위한 자유란 말이야. 예를 들면. 그래서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저 새끼들은 다 그 민주당 의원들 말하는 거야.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됐다. 이게 이제 고성국 TV라든지 신의 한수 이런 그리고 다양한 있잖아, 이 태극기 부대들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냈던 거야, 여러분. 이런 세계관을 갖고 대통령직을 거의 3년이 다 돼가죠, 그죠? 수행한 거야, 이런 자가. 지금 세계는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도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대한민국 국민 40% 50%가 움직이며 이들에 의하여 나라가 전복돼서 망한다. 이걸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행위를 보면 이들이 가장 북한의 그 가스라이팅된 선전선동에 의해서 내가 굳어진 사람들의 말들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들이에요. 윤석열 이번에 그 비상계엄령 포고령을 한번 읽어봐, 여러분. 거의 북한의 지령을 받은 듯한 그런 듯한 분위기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가장 닮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20세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만약에 이들이 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대통령을 하고 당 후보가 됐다? 내가 알았다 그럼 내가 가서 그냥 가만 안 있는다고. 내 주변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지만은 단 한 명도 북한을 긍정하면서 북한에 뭘 찬양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세계관에 갇혀 있었던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이들이 마르크스주의를 알겠어? 어?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서 이탈리아에서 사용하는 민주주의의 개념은 이런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마르크스 혁명 이런 걸 다 포괄해서 자기들 안에서 계속 수정해 왔던 개념이라고, 여러분. 그래도 또 독재가 일어나고 포퓰리즘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치와 같은 인간이 나타날까 봐 경계하고 그러면서 또 수정하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가 보여줬던 그 노동자들의 이 세계 전체 안에서, 그죠? 이 사회의 토대를 세우는 자들의 그 권리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 같아진 거예요. 역사는 이런 식으로 발전해 온 거라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가 저렇게 주장하게 되면 이쪽 민주주의 쪽에서도 우리는 복지로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겠다. 자본주의도 계속 수정해 왔던 거야,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뭐 그냥 시장 경제 저 의원들 말하는 거 봐봐. 그래서 사실은 세계 경제가 비상시국인데 중산층이 무너지고 1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그래서 국민들이 고통을 겪어도 이 인간이 한 게 뭐가 있어? 예를 들면 아니 정부가 있는 이유가 뭐야? 그리고 어떤 전염병이나 국민에게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정부가 개입해서 그걸 조정하고 그 문제가 난 곳에 또 개입해서 그걸 메우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정치 아니야, 여러분? 뭐 한 게 뭐가 있냐고. 맨날 이재명 범죄자 당이라 그러고 북한에 의하여 가스라이팅 돼서 조종당하는 당. 여러분 끔찍하죠, 그죠? 지금 21세기에 어느 누가 저 북한 저 체제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겠냐고. 정말.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과연 윤석열이가 이런 민주주의의 광의적 개념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적 발전의 과정, 개념사의 과정을 알고 있을까, 과연? 민주주의는 혁명을 통하여 계속해서 진화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민주주의가 잘못되면 독재 국가로 갈 수 있고 언제나 파시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공부가 이만큼 중요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야. 그래 놓고 비상계엄령을 21세기의 대한민국에 일으켜 놓고도, 그죠? 뻐젓이 한동훈, 한덕수도 내란범이지. 어쨌든 국무회의에서 도장을 찍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 사람이 쿠데타가 일어날 때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창문을 깰 때 그 사람이 언제 밖에 나와서 뭐 이거 안 된다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어. 가만히 있다가 한동훈하고 윤석열의 대통령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앞으로 천천히 국가를 위하여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자기들이 하겠다? 이거 헌법 위반이지, 그지?
그러니까 내란범이 무슨 내란범이지. 한덕수도 거기서 한동훈이 자기가 뭐 무슨 권리가 있다고 대통령의 권력을 위임받아. 지금 그죠? 외국은 대한민국을 동일하게 그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꼼수를 쓰는 이상 계속 계엄령 정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제는 추락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그 신인도가 침몰하게 되는 거야. 응?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그 마크는 점점 똥이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대책을 세운 거예요. 한동훈. 개념 없죠, 정말, 그지?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보는 거야. 국민을. 아니, 대통령의 권한을 자기들이 위임을 받아? 국무총리랑 국민의힘 당이 위임을 받아갖고, 응? 일주일마다 회의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한다고? 미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 이런 도그마틱한 어떤 종교와 비슷한 이상한 세계관이 그죠? 윤석열이를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거야.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새끼들, 그걸 믿고 철석같이 믿고 저 공산주의 세력들을 내가 타파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전복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망상증 환자죠, 그죠?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한 한덕수가 이 권력을 위임받아서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거기에 한동훈은 이 인간은 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위법인 거예요. 위헌적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을 쓰지만은 실제로 그죠? 그냥 공산주의 하면은 북한의 그 권총을 든 그 인민군들이 있잖아. 그걸 딱 끔찍하지, 당연히. 그거를 생각하고 그냥 이거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오늘날 뭐 간첩이 3명 발견됐다는 거는 뉴스를 통하여 들었지만은 그 3명이 실제로 간첩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렇게 뉴스를 통하여 들어서 알게 된 거지. 간첩이 맞겠지. 내통했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 그러나 오늘날 민주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고, 미친 인간들아? 거기에 따라서 그걸 지지하는 자들은 북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지금?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 거야. 끔찍하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20%, 30%까지는 안 돼도 20%까지는 된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그러니 정치가 되겠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치가 돼요? 정치가 불가능하죠. 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 범죄자 집단인데 저들과 대화하려고 그러겠어요? 정치는 대화인데? 난 니네들이 죽어도 싫어도 정치를 통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그죠? 그게 정치인 거야. 불화가 있어도 계속 대화해야 되는 게 정치인 거죠. 그죠? 끔찍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하나의 용어조차도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쓰고 앉아 있는 거야. 법 공부만 해갖고. 자기가 자유민주주의다. 그럼 자유민주주의인가?
그 말을 쓰면서 독재를 할 수도 있고, 그죠? 특정 집단을 억압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파시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민주주의야, 여러분. 그게.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